러브다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C팜입니다. 저는 발표 맡은 팀장 고민혁입니다. 네, 팀원 이채환입니다. 팀원 김상현입니다. 네, 팀원 정수지입니다. 프로젝트 발표 순서는 1번 프로젝트 소개부터 느낀 점 순으로 7번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 및 목적은 바닷속을 자유롭게 수영하며 곳곳에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거나 사진을 찍어서 도감을 완성하는 힐링 게임입니다. 게임에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VR 컨텐츠로 핸드 트래킹을 사용해 개발했습니다. 핸드 트래킹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몰입감을 더 줘서 유저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바다 풍경 및 생물들을 통해 힐링 경험을 하기 위해 열심히 제작했습니다. VR 기기가 있는 1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게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팀원 역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팀장인 저는 핸드 제스처 로직 구현, 백엔드 로직 구현과 태블릿 UI, 워터 시스템 구현을 하였습니다. 김상현 팀원은 핸드 트래킹을 이용한 이동, 퀘스트, 도감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채한 팀원은 핸드 트래킹 해양 생물과의 상호작용과 게임 시작 시 로그인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레이팹을 이용해 구현하였습니다. 정수지 팀원은 맵 제작 및 디자인, UI 기획 및 디자인을 담당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사용한 개발 환경입니다. 유니티를 통해 프로젝트를 구현하였고 소스 관리 및 협업 툴로는 소스 버전 관리는 Git과 GitHub을 사용했고 협업 툴로는 슬랙과 노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로그인 및 게임 내 SNS 시스템을 위한 백엔드 시스템으로는 AWS S3 다이나모 DB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레이팹을 사용했습니다. 게임에 필요한 그래픽 리소스 툴로는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3D 맥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표입니다. 1주차에서 2주차에는 아이디어 선정 및 기획 발표를 진행하였고 2주차부터 4주까지는 핵심 기능들을 1차 개발한 후에 피드백을 받아서 5주차부터 7주차까지 보완해야 될 점과 부가 기능들을 2차 개발하였습니다. 3주차에서 7주차까지 UI 및 맵 디자인을 했고 6, 7주차에 사운드와 이펙트를 추가해 최적화를 진행했었습니다. AWS 저희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의 백엔드 구성도입니다. 먼저 AWS.NET SDK 코그니토 인증을 통해서 유니티에서 한 번에 AWS S3 사진 파일을 저장하고 애저 플레이팹을 통해 로그인한 이메일 정보를 받아와서 사진을 찍은 날짜와 그리고 좋아요 수 그런 것들을 다이나모 DB에 저장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수행 결과의 로그인과 다이버스타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이제 검지와 엄지를 맞대서 UI 상에 나타나는 인디케이터를 선택하고 VR 키보드를 누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애저 플레이팹 백엔드 로그인이 이루어졌고요. 태블릿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이제 앨범에서 확인하고 다이버스타를 올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를 로컬에서 했었습니다. 저희의 맵 발전 과정입니다. 저희 맵 초기 컨셉은 돌, 흙, 텍스처들을 넣고 평지에서 이제 수영하면서 해양 생물들을 관찰하는 느낌을 주려 했다면 최종 컨셉은 바위, 흙, 산호초 등의 텍스처를 단순화시키고 해양 생물들과 식물, 산호초들 같은 것들을 상호작용을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게임 속 씬의 흐름은 먼저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게임을 플레이해서 이제 근데 바닷속을 탐험하는 게임을 실행해서
실제 게임을 들어가서 이제 내가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바닷속을 탐험했다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도감들을 완성하고 나오고 나면은 이제 태블릿에 있는 버튼을 전환해서 이제 게임 엔딩을 보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저희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핸드 트래킹 제스처 인식을 통해서 태블릿을 손에서 열 수 있고 태블릿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생물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진주를 품은 조개 껍데기를 손으로 건드리면 조개가 입을 다물고 껍데기에 손이 닿지 않고 진주를 꺼낸다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해초들은 손으로 쳤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물리 시스템을 좀 열심히 구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핸드 제스처 인식을 통해 수영을 함으로써 맵 안을 이동하고 커지는 비눗방울을 물고기에 쏴 물고기를 잠시 동안 가두고 이제 실제로 잡아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몰입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퀘스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퀘스트들이 있어서 그 힌트를 주기 위해 물체가 향한 위치를 알려주는 이제 인디케이터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저기 니모를 찾아서 밑에 힌트 버튼을 누르면 인디케이터가 활성화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기 좀 편하도록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비눗방울을 쏘고 이런 것들 튜토리얼을 통해서 먼저 기능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제로 S3에 방금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올리고 이제 실제 게임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되게 비눗방울을 통해 이렇게 잡고 확인하고 진주를 잡는 퀘스트들을 이렇게 진행했고요. 다음 퀘스트에 대한 방향을 인디케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팀장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감 시스템과 퀘스트를 구현한 팀원 김상현입니다. 저는 핸드 트래킹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처음이라 좀 열심히 하는 좀 자세가 좀 잡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해양생물 상호작용과 애저 플레이팹을 통해 백엔드 시스템을 구현한 이채환입니다. 보통 VR 게임은 컨트롤러를 이용한 게임이 보통인데 제가 그 핸드 트래킹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우선 신기했고요. 좀 부족하지만 좋은 팀원과 팀장들 덕분에 그래도 프로젝트를 잘 완수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디자인을 맡게 되었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굉장히 떨리고 좀 실수도 많이 하고 했지만 팀원들과 선생님 덕분에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발전해가지고 더 멋지고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C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팀도 짧은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아까 이제 제가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재밌는 포인트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뭐 인식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라는 느낌도 같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도 예전에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스처 관련된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이게 제스처가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동일한 얘기를 했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꼭 똑같이 VR에서 구현한다고 했을 때 경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 딜레마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카지노 게임 만들 때 카지노에서 쓰는 제스처를 많이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사용자들이 많이 좀 어려워했었고 편한 걸 이게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스처를 활용했던 것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거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이제 아까 플레이 타임이 한 15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15분 정도 되는 플레이 타임 내에서 배울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해요. 또 이게 힐링 컨텐츠다 보니까 뭐 사람이 원래 뭔가 배운다는 게 압박이 있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중압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어떤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뭐가 발사가 되고 물고기를 가두고 또 거기서 도감에 수집하는 컨셉이나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내에 끝까지 플레이를 못해서 이 컨텐츠의 아주 핵심적인 재미는 다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한 5분 정도 즐겼을 때 그 컨텐츠에서 추가하려고 했던 부분은 제가 좀 명확히 이해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아마 아까 이제 그 AWS 누가 했다고 했죠? 네, 제가 했습니다. 아, 네. AWS를 아까 뭐 S3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저장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감이나 이런 것들 저장해서 불러오고 이러는 데는 시행착오는 없었었나요? 시행착오 좀 있었는데 네. 처음에 저희 유니티 상으로만 진행했을 때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빌드를 하고 오클러스 내에서 그 APK 파일에서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또 그때는 또 안 됐어가지고 결국엔 구현을 하기는 했지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회원 가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회원 정보나 이런 DB도 다 저장을 하는 형태인가요? 가입을 하면? 회원 정보에 대한 것은 이제 플레이팹에 이제 기록을 남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그 이메일 정보를 기반으로 그거를 해시키로 다이나모 DB에 저장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뭔가 네, 따로 AWS 이용해서 뭐 그 이렇게 회원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두는 역할까지는 못한 거네요. 네, 그거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기획 팀장 하시면서 기획도 하시고 AWS도 같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기획은 저도 그렇지만 주로 담당한 거는 정수지 팀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 기획적인 방향,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나오셨던 거예요? 이 힐링이나 바다를 했던 이유가? 네. 제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 네. 고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VR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바다를 좋아하고 고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VR 콘텐츠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바다에서 이제 고래와 이제 교감하는 거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와 주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저희 러브다이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네 분이서 싸우지는 않으셨나요? 개발하시면서? 크게 싸운 건 없었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민트 로켓에서 발표했던 그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게임에서 좀 많은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던 게임이. 알겠습니다. 그 뭐 앞팀도 그렇고 이 팀도 그렇고 그 여기서 아마 멈추시면 포트폴리오로서의 그 가치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급적 좀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한두 주 또는 조금 더 시간을 쓰셔서 그 사실 뭐 이런 VR 같은 경우는 스토어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런칭해보는 경험까지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좀 뿌리는 게 조금 더 어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VR 산업 자체가 지금 게임 쪽보다는 약간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이직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이걸 이제 좀 베이스로 하되 다른 쪽 관련돼서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취업하실 때는 좀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출시 경험은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까 팀도 그렇지만 이번 팀도 되게 다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너무 인상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심사를 입찰 이런 걸 좀 심사를 보다가 항상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5팀이면 4팀을 떨어뜨리고 한 팀만 붙여야 되는 하다 보니까 되게 날카롭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도 질문이 좀 날카롭게 그냥 했는데 최종 발표회니까 날카로운 말씀보다 좀 부드러운 말씀 드리면 일단은 컨셉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컨셉이 좋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유니티 템플릿스 어떤 거 쓰셨죠? URP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3D로 들어가요? URP요? URP를 사용했습니다. 하세요? 근데 그 라이팅을 좀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서 그게 그 버텍스 값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옵티마이징에서 조금 에러 났나요? 네, 옵티마이징에서 좀 최적화가 아무래도 VR 기기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이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라이트를 많이 쓰기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써드리겠는데 그 유니티 플러그인을 어떤 것도 쓰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툴을 쓰는 것도 좋지만 유니티에서 최적화된 툴이 되게 많아요. 그래픽 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VFX 그래프, 그 다음에 쉐이더 그래프 이런 걸 쓰시게 되면 거기서 포스트 프로세싱이 되게 잘 되거든요. 라이팅 값도 되게 최적화가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조금 후가공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전에 그 키보드에서 영문만 이렇게 적히는데 혹시 그 라이브러리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직접 가상 키보드 다 개발하신 건가요? 원래 처음에는 진짜 손으로 이렇게 키보드 치는 것처럼 한 걸 구현했었는데 그게 콜라이더가 너무 충돌이 다른 키보드랑 잘 나서 급하게 UI로 바꾸게 되면서 그거는 있는 라이브러리를 그냥 갖고 왔고 이것만 연동했습니다. 네네, 그 한글이 구현되면 되게 네. 큰 개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을 뻔했는데 네, 그 라이브러리를 보완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 있다 보면 되게 개발이 딥하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글 받침 이건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넣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한글 받침을 넣는다는 거는 이 플러그인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팔려다 못했거든요. 네, 다른 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발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SDK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상민님이신가요? 네, 네, 아까 쉬고 싶다고 하셨는데 개발자 입문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자는 다들 쉬고 싶어요. 네, 한 3일 동안 2시간밖에 못 자고 자는 게 개발자고요. 네이버가 이제 판교의 등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불이 안 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것 같고 네, 개발자 입문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공간이 조금 이제 더 디벨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을 조금 디자인을 좀 해서 업데이트 좀 시켜놓고 스테이지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은 좋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공간을 좀 많이 재밌는 요소를 좀 집어넣으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여기 뭐 방송 나가서 제가 뭐 PPL 할 수도 있겠지만 세라젬이라고 안마의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VR 기기를 같이 런칭을 하려고 지금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근데 되게 재밌죠? 안마의자인데 VR을 쓰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야 돼요. 되게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콘텐츠에 대해서 그냥 힐링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 VR 쓰고 그냥 지루한 게 계속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안마의자 같은 데다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제안을 해서 이 콘텐츠는 무조건 재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쓰고 나면 그 마음에 평안해 오고 그냥 지루한 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파티클 계속 똑같은 거 뿌리고 그냥 코터니언 오일러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보자마자 지루해서 자버리는. 하지만 돈은 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두 분 다 하나씩.
그 아니요. 그 상현태 대표님이 그 이제 쓸 수 있게 개발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저한테 설명을 쭉 해주셨잖아요. 설명 없이 튜토리얼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UX가 좀 개선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뭐 스팀이라든지 이런데 혹은 뭐 다른 쪽 플랫폼에다가 올리겠다고 하면 아마 뭐 이렇게 설치를 딱 하고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면 바로 꺼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출시를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뭐 저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출시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출시한 경험이 있는 개발자 없는 개발자는 고민을 했던 게 다르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한번 공통의 미션으로 출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UX적인 허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출시를 하게 되면 사실 저 디바이스는 요즘에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옛날에 뿌려졌기 때문에 쓰는 유저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저렇게 이제 퀘스트 같은 스탠드얼론 기기를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게임 엔진을 쓰는 것 자체가 다양한 SDK 그 전환이 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것들도 조금 고민해서 대응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유저들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창배 대표님은 그 아까 중간에 뭐 이제 저희가 최종 발표회니까 좀 유하게 말씀해 주셨다 했잖아요. 좀 만약에 평가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빡세게 단점 같은 거를 좀 봐주시면 그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런 거 자신 있죠. 네. 자신 있는데 그런 걸 듣고 싶어요. 비슷한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산업군에 있는 게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콘텐츠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저는 딱히 안 보였고요. 그 다음에 리얼하게 뭐가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요즘 막 실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브스탠스에서 후가공 한 다음에 이렇게 360 카메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중간 중간에 구멍 뚫어서 콜라이더로 이제 인터랙션 주는 경우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안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VR 기기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 이제 잘 처리하는 것가 노하우죠 이제. 예,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힐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힐링 포인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안 써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힐링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차라리 힐링보다도 그냥 뭐 탐험 이런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안 끝나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등대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레벨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이제 디벨롭돼서 여러 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인벤토리 구성에서 1번이면 1에 들어가고 2는 2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렇죠. 인덱스 값에서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크게 없고요. 수집하는 순서에 대해서 차례대로 차곡차곡 해서 쌓이는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지 됩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개발 로직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 주시면 제가 4시간 정도는 강의해드리면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공짜는 아니니까 농담이고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2개 정도 해도 됐나요? 더 해드릴까요? 아니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표정 어두우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피곤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